저는 지금 환성사 성전암 응진전 앞에 와 있습니다. 이 성전암은 팔공산 팔부능선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일대는 크고 작은 바위가 군락을 이루고 금방이라도 굴러 떨어질 듯한 그런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응진전, 이 응진전에는 1897년에 조성되어 있는 16나님과 그의 권속의 봉안되어 있습니다. 중앙에 주부리신 석가모니 부처님과 좌우에 탱화로는 칠성열의 회상도와 또 신중 탱화가 조성되어 있고, 동편에는 치성광열의 회상도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보이는 이 건물은 성전암 요사체로서, 요사에는 그 각종 성전암의 그 종무 업무를 관장하고 있죠. 이 앞에 보이는 이 건물은 들어오는 문로입니다. 자, 주의스님을 모시고 이 문로와 요 일대의 응진전은 언제 새로 중수로 하였는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스님 말씀해 주시죠. 2010년도에 네. 전정과 해수문을 복원을 하고 응진전을 2010년도에 지었습니다. 예, 그럼 응진전을 짓기 이전에도 건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는데 그 건물이 이제 허물어져서 해체 복원을 하였는데 해체 복원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나하님이 계셨죠? 그 나하님은 어떻게 이윤을 해가지고 신검당으로 모셨다가 본사 신검당으로 모셨다가 다시 이윤을 해 올라와 모셨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분 얻고 내려갔다가 또 얻고 올라오시고 이랬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순서도 이제 다소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네, 그죠? 그렇군요. 이 응진전의 의미는 팔공산 이 팔부능선의 환성사에서 응진전을 조성했다 하는데, 응진은 뭐 환성사는 응진전뿐만 아니고 그 뭐 4, 5대 암자가 있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만 이 응진전이 특히 이곳에 조성된 뭐 큰 원인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 요 위에는 이제 상원암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응진전 이제 성전암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저 동편에는 경성암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 이제 큰 절에는 동당에는 동당에 이제 또 뭐 10여 칸의 선원이 있었고, 또 서당에 또 이렇게 암자가 하나 있었고, 그렇구나. 그랬답니다. 그래, 이 응진전은 듣자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심지어 뭐 사법고시, 행정고시 치는 사람도 와가 전부 합격이 되고. 그리고 또 아이를 못 놓으면 이제 와서 또 기도하고, 그렇군요. 또 아이도 태어나기도 하고 그랬다고. 근데, 제가 또 듣기로는 역대 그 도백을 하였던 사람들도 그 여기에서 공부한 사람이 도백까지 하고 경찰국장도 하고 이랬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뭐 한 번씩 그 응진을 찾고 있죠. 그래서 응진절은 정말 그 팔공산의 그 나한 도량으로서 영험함을 보여주고 있군요. 자, 그러면 뒤에 잠깐 이곳에 설화하고 또 관계되는 그런 내용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저기 나님이 이렇게 해 보니까는 이제 돌을 이렇게 저기 해서 이제 떨어졌는데 시간이 돌이 굴러 떨어지지 않고 딱 멈춰가지고 그래갖고 있어갖고 하도 신비해가지고 왜 돌이 구부러질 짤인데 구부러지지 않고 건물이 부서지지 않고 거기 더블 딱 내려앉아갖고 딱 서 있더랍니다. 선생님 요리 잠깐 올라오시죠. 이 바위는 누가 봐도 지금 당장이라도 넘어질 듯한 그런 맞습니다. 형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위가 오랜 세월 동안 오랜 세월 동안 그대로 지탱되고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 이게 나하님이 받쳐두고 있다. 지금도 받쳐들고 있다는 뜻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 스님이 그때 주석하실 때 산매에 들었었는데 바위가 굴러 떨어지는 그런
그것을 목격했다. 예. 그래서 그 내려와 보니까 예. 나은님이 예. 땀을 흘리고 있었다 예. 그런 이야기인데 그거 예. 좀 더 소상하게 보태주세요. 저는 그 내용은 이제 듣기만 했고 자세히는 모르는데 자세히는 모르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오니까 막 이 그 꿈을 꾸니까는 막 돌이 굽으러 내려오는데 나님이 이렇게 떠받치면서 예. 했다고 그런 예. 예. 그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예. 이제 해체 예. 복원하면서 예. 예. 이 응진전에 이와 같은 그 예. 벽화를 예. 그 조성했다는 점 아닙니까? 여기 보면은 한신 이적이다. 예. 나은님의 예. 그 난심의 마음이 힘이다. 예. 특이하다. 예.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나은님이 실제 이 앞에 바위와 똑같지 않습니까? 예. 이 바위를 예. 못 이렇게 떨어지게 예. 하는 못 떨어지게 받쳐들고 예. 아마 지금도 받쳐들고 예. 있지 않으면 이거 금방 무너지는데 맞습니다. 나은님의 신통력이 예. 여기까지 바라고 있다 하는 예.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오늘은 환성사 성전암 응진전에 봉안되어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과 16나님 그리고 문인상 두 상에 대해서 그 형상과 조형기법 또 조형성에 대해서 우리 주지스님과 함께 논의를 해보고 또 특이한 점을 발췌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정면에 봉안된 석가모니 부처님부터 말씀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주지스님, 예. 이 석가모니 부처님은 손의 그 오른손은 결과 부정한 자세 위에다가 예. 그 항마 촉진을 했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 예. 석가모니 부처님이 확실하고 예. 이 손은 중품 중생인이 아니고 상품 상생인에 가깝게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슴 아래 이 상의, 이 상의 부분은 주름을 두었지 않습니까? 이 주름을 주었다는 것은 바로 조선 후기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U자형, 이 U자형 통견도 역시 요 형식 자체가 그 조선 후기거든요. 그래서 1800년대 조성한 불상이 확실하다 하는 것이 입증되고, 물론 이 부처님의 복장계도 광무 2년이라고 명시가 분명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광무 2년에 조성된 그 불상이고 아마 이 조성하였을 주지는 아마 경월대사로 알고 있습니다. 자, 뒤에 보시면은 이 탱화가 조금 그 색바랜 맛은 없지 않습니다. 이곳에는 습기가 심해서 그런데 탱화 중앙에 모셔져 있는 불화가 이 아미타불이거든요. 그래서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호불 탱화를 아미타불 그 회상도로 이렇게 조성을 했는데 그런데 보통 이제 석가모니 산중 회상도를 이렇게 해서 산에서 이제 그 밑에 제자들한테 설명하는 거 설법하는 장면을 하고 이래 했는데 여기는 그 아미타불을 모시고 아미타불 이 부처님이 주변에 이제 많은 보살과 그 나은님까지 거느리고 있는 그 하나의 그 아미타불 건축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그 탱화를 보았을 때는 그 아미타불은 반드시 관세음 보살과 대세지 보살이 같이 그 보좌를 한다. 그러면 그럼 반드시 그 보관에다가 그 아미타불 그려져 있는 상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이 탱화에서는 발견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중앙에 아미타불이 계셔도 이 좌우에는 문수 보현보살이 계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문수 보현이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문수 보현보살이 협시로 계시고 중앙에 아미타불을 모신 것은 흔히 1700년 이후에 흔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식을 불화의 형식을 그대로 본받아서 1871년경에 조성을 했다. 이 광무 2년이지만 사실 71년도 마더라 광무 2년에 봉안식을 하였거든요. 그래서 이 탱화는 상당히 그 희귀한 탱화로 또 독창성이 있는 탱화로 볼 수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경주에 가면은 그 불국사 있지 않습니까? 불국사에 가면은 불국사 극락전에 보면은 다른 데는 보면 이 아미타불
존상이 전부 손이 이쪽에 이렇게 있고 예. 이쪽에는 손을 이래 중품 중생일을 하는 예.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저기 경주 불국사는 수인이 이렇지 않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전국적으로 이렇게 되는 아미타불 존상은 흔치 않거든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불화를 표현하는 사람은 당시에 화살을 한 사람 또는 불모 이런 분들이 나름대로 그 당시의 그 불교 미술이나 어떤 전승통들을 자기가 이해한 경우도 있고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사상을 그대로 담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무도 태화는 아미타불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권성을 따랐다는 것은 이 자리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주불로 모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 여기 보면 16나님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 16나님의 안에 재질이 뭡니까? 돌입니다. 돌이죠. 예. 아마 경주에서 생산되었던 불석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불석의 가장 앞자리에 계시는 분이 빈도나 발라타도라는 그 분인데 이분의 특징은 눈썹이 이렇게 길지 않습니까? 두 눈썹이 한국사라도 이런 나님을 보면 이 흰 눈썹이 무릎팍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형식은 같은데 표현하는 분이 조금 자기 나름대로 그 특징을 부여한 거죠. 그래서 이 나님은 좌상 중에서 1에 해당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십몇 년 전에 이 건물을 새로 해체 복원하면서 이 전체의 상을 밑에 본사에 신금당으로 이혼했다가 다시 올라왔잖아요. 아마 그럴 때 그 배치하면서 아마 순서가 뒤바뀐 경우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순서를 바로 잡는 방안을 또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한 거고 오늘은 현존 상태에서만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계시는 분은 나가타 빌라타도라는 그 나아님인데 이 나아님이 그 좌측의 두 번째 분이거든요. 역시 이분도 눈썹이 아주 길고 이 눈썹 무릎팍까지 오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자기의 가사 위에다가 그 재색 그 보자기를 얹어 놓고 그 속에 손을 감추어 두었어요. 그러니 깊이 뭔가 상념 속에 있다 하는 그런 표현이라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아주 그 해학적인 그런 표현은 이분 그 이제 낙그라 존상님인데 이 낙그라 존상님은 눈을 부릅뜨고 있지 않습니까? 부릅뜨고는 목을 쥐고 돼요. 용의 모가지를 쥐고 있는데 용은 빨리 용은 딴 상은 없고 여우에 여의주 이 존상님이 빼들어 놓은 여의주를 달라고 하면 아우성을 치는 기라. 그러나 이 그 존상님은 그 부처님의 설법을 조용히 듣고 있거라 하면서 결국은 이 용이 이제 항복을 하는 거죠. 그런 장면을 연출했다 하는 점에서 아주 해학적 표현으로 얘기되고 그 다음에 7번째로 낙가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이제 그 홀수 쪽에 존재했는 그런 나한사입니다. 이 가라카 존상님은 해태를 이제 무릎팍에 올렸지 않습니까? 그 원래 그 나한님들은 덕도하기 이전에는 동물을 상당히 가까이 하고 했던 어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자기가 가까이 하였던 동물들을 이제 그 부처님의 뜻을 따르도록 불법을 따르고 불법을 그 존중하도록 이래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 입장이고 그 다음에는 수박가 우리 수박가 나님은 앞에 여기 보이는 상이 수박가 그 존상이십니다. 이건 이 수박가 존상님은 부처님의 법전을 이렇게 길게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뭔가 깨달음을 자기가 인지하고 법전을 펴서 그 장면을 부처님 말씀 그 한마디 한마디를 이 법전을 찾아서 그 들춰내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래 입증해주는, 증명하는
그런 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나우라 존상님은 저쪽에 계시네, 그죠? 예. 저쪽에 계신 나우라 존상님은 이 아주 그 근엄한 자시고 시선은 저 중앙에 그 석가모니 불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지? 보고 계시는데 요 양손에는 그 이 뭐 산중 그 동물입니다만은 얼핏 보기에는 족제비 형상을 해서 족제비 형상이 무릎팍에 편안하게 앉아가 위에 머리는 치켜 들고 있고 태연하게 부처님 말씀만 경청하면서 오른손으로 덩어리를 다독거려 주는 그런 모습인데 아주 나님 그 인자함을 표현하는 데는 본이 되는 그런 상이다. 저는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임계타 존상님, 그 상당히 그 눈썹도 또는 모자를 여기에 모자 쓰는 분이 두 분이 아마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쪽에 용목을 지고 있는 분하고 임계타 존상님하고 두 분이 있는데, 임계타 존상님은 이미 부처님이 하는 말씀, 그 설법을 인정을 하고 무릎팍에다가 그 불법을 따르겠다는 어떤 각오를 염주를 올려서 부처님 말씀 하나하나 염주 속에 새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그 존상으로서 높이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긴 그 회초리 같은 그 지팡이를 들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아시다 존상님이 있습니다. 얼굴은 아주 그 동남아 계통의 모습인데 깡마른 그런 형식에다가 지팡이를 짚고 계시고, 또 시선은 항상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설법하는 그런 모습에 고정화했다 하는 그런 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우측에는 그 나름대로 또 그 합장하고 계시는 이 낙가벌차 보살입니다. 낙가벌차 존자이신데 합장을 한다. 부처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 우리 말로 표현하면 지극히 당연하십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게거든요. 수긍하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소빈타 존상님도 부처님 말씀에 뭔가 이빨을 탁 열고 탐복하는 그런 장면. 그러면서 무릎팍을 순간적으로 끌어올려서 부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는 그런 어떤 형상을 하고 있다. 이 손 자체도 항마 촉진과 같은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 부처님하고 똑같은 그 어떤 그 흉내는 낼 수 없지만은 부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입장에서 자기 무릎을 올려서 그 무릎 위에 하는 이쪽에 올리는 상을 이쪽에 올리고, 요거는 그대로 무릎팍 위에다가 항마 촉진 형식을 갖추고 있다는 점은 전부 깨달음의 경지에 왔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발타라, 저쪽에 발타라 어디 계십니까? 발타라, 여기 계시네. 발타라 존상님도 아주 동양 그 계열의 얼굴 모습에다가 더욱이 또 우리 한국인들의 모습처럼 이렇게 잘 표현된 상인데, 이분도 역시 이미 그 외무인을 한 그런 손 수인에서 이쪽 손을 그 위에 덮어서 옳다는 어떤 반응을 부처님한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빌도라 불다람, 불살이 아니고 벌도라 불다라 상이신데, 이분은 특이하게 요령을 쥐고 부처님 뜻을 같이 부처님의 말씀을 이제 장단처럼 맞춰서 응원한다. 금강제를 지고 이제 왼손에는 금강제를 쥐면서 그 부처님 말씀을 다짐하는 그런 상호입니다. 상이고, 그 다음에는 이쪽에 어디 가셨노? 여기 계시네. 파란 옷을
그 입으신 네, 반타카. 네, 반타카 전상님은 이 지팡이라기보다 아마 채찍을 하는 모습인데 이 이제 이 상에서 좌우를 살피면서 그 나은님들 중에서 16나은 그 나은은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의 16대 제자지 않습니까? 16대 제자가 게으름을 갖지는 않나 해서 살펴보는 모습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물에까지도 그 부처님의 그 중요한 그 설법을 설법을 통해서 교화를 시키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전상님은 학을 이 손으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학은 부처님은 저쪽에 계시는데 학은 이쪽으로 딴데를 비우지만은 어쩐지 이 그 나아님의 어떤 존상의 그 손의 어떤 작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부처님의 경전을 바라보고 따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곧 눈은 이렇게 돌아서 이 눈동자가 부처님 쪽으로 가지 않나 하는 그런 작가의 표현으로 이래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가서나 이 존상님은 특히 이 우리 응진전에서는 가장 그 묘사 기법이 아름다운 상이다. 이렇게 또 평가할 수 있지만 작가는 나름대로 깊은 메시지를 속에 담았다 하는 것이죠. 그죠? 그렇고 그 다음에는 머리를 극적이는 벌라파사, 벌라파사 전상님은 이미 이제 그건 맞다. 이게 우리하고 똑같거든요. 그건 맞다. 그니 왼손으로 이제 맞다. 막 이런 표현을 하고 이미 깨달음을 전부 다 얻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마지막 부위에 그 표현되어 있는 주도 반타카 상은 처음에는 조금 그 이해가 잘 가지 못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자신도 그걸 느끼고 부처님도 애처롭했어야 늘 반복하고 용서해주고 늘 그랬는데 끝에 가서는 도리어 이분이 더 깊고 넓은 도를 얻어서 그 부처님 진리를 더 넓은 곳으로 펼치게 했다 하는 그런 어떤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6나은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16명의 제자로서 절대 죽지 않는다. 그리고 모두가 신통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생들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들의 어려운 점을 해결해 주고 그들의 마음속에 담았던 모든 힘든 부분을 해결해 준다는 그런 의미. 다시 말하면 또 다른 몇 급 후에 부처가 나타날 때까지 그 땅을 지켜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뜻을 전파한다 하는 깊은 뜻을 가진 분이 이 16나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 18세기 이후에 조성된 이 성전함의 16나은상은 정말 이 그 나은상 개별 상호, 개별의 자세 모습들이 우리 현세 사람들의 얼굴 모습, 정말 인도 가면 똑같은 모습으로 보이고 부처님 나라에 가면 이런 사람이 금방 지금이라도 있는 것처럼 그런 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아마 1800년도에 그 조성현 이 나님은 적어도 연도는 좀 떨어지지만 나은상으로서는 국가 보물급 이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 제가 이번에 연구한 조사에서 나타난 그런 연구 성과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님은 어떻습니까? 저도 하여튼 이게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이렇게 문화재로서의 어떤 이렇게 후대에 물려줄 그런 문화유산이고 그래서 이거를 잘 보존하는 차원에서라도 이거는 지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 옆 보면 무엇보다 이 테마에도요. 이 테마가 신중 테마이지 않습니까? 신중 테마를 이게 보통 이제 1357구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신중 테마의 상은 2단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2단으로 만드니까 3단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홀수는 안 되니까 그 저위에 이제 그 나은님과 그 다음에 뭐 시황상을 추가로 이렇게 위에
작게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신중림과 제석철왕과 그다음에 그에 따른 권속들의 모습이 생략되면서도 엄중함을 보여줄 수 있다는 데서 1800년 후반에 나타난 그 탱화로서는 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저 뒤편에 이 뒤편에 잠깐 보면은 칠성탱화가 있습니다. 이 칠성탱화는 아마 그 1897년도에 탱화를 조성하고 나님을 조성하고 난 뒤에 가서 후대에 그 자라나는 젊은 세대 또 태어날 사람들 그분들이 이곳에 와서 더욱 훌륭한 인재로 세상을 빛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등장하도록 하기 위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칠성 열애불과 그의 그 권속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죠. 여기는 밑에 그 화사가 없습니다. 없는데 아마 그 당시에는 뒤편에 별도로 창호지에 연결을 해서 붙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조성 시기는 1900년 초에 조성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 이 16난 권속과 탱화는 이 서가모니 후불 탱화인 나은 해상도 하고 저쪽에 신중 탱화는 그 밑에 기문이 명확하니까 같이 그 신청을 하고 이 지성광 열애 탱화는 다음 조금 더 시간이 흐른 후에 같이 등록하도록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번엔 종합적으로 같이 신청을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를 요청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좋은 결과가 있어야 하고 또 이런 좋은 훌륭한 상이 지금 아주 그 나안으로서 우리나라 국내에 조성된 양식으로서는 독창성이 명확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존상은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대한불교조계종 10교구 환성사에 와 있습니다. 오늘 제 옆에는 환성사 주지스님이신 성담 스님께서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이 팔공산 환성사를 하면 역사가 깊지 않습니까? 사적기에 하면 신라 때 심지왕사가 창건했다. 아마 헌덕왕 때 창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웅정이 보물 제562호로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상당히 역사가 깊고 특히 또 범어사에 버금가는 오히려 앞서는 그 돌기둥이 아주 높은 그 일주문이 여기는 그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려했고 참 그 찬란했던 그 신라 때 고찰로 이렇게 정평이 나 있는데 주의스님께서는 언제 환사 주지로 이렇게 부임하셨습니까? 2009년 제가 2009년 동짓날 여기로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2009년 같으면 상당한 15년 시간 동안 스님께서 많은 불사를 하셨군요. 저도 이렇게 문화재 또는 그 문화관계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 관내뿐만 아니고 여러 국내에 여러 곳의 그 문화의 현장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성사의 경우는 옛날 제가 알고 있을 때보다는 엄청나게 변화가 있었고 초창 당시와 버금가는 그런 어떤 불사가 이루어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 환성사에는 지금 현재 보물을 비롯해서 경상북도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그 문화재가 다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명부전이 상당히 오래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대충 짐작기로는 아마 구한말 이전에 조성된 그런 10대 그 왕께서 그 조성되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지장보살과 함께요. 그런데 또 이후에 산내 암자로 그
성전함에 응진전에도 동년대의 그 긍울대사가 이 중창을 하면서 산내 암자에다가 16나은상을 조성했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곳에 가보면은 16나은님을 직접 모셔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명문화되어 있는 기록이라든지 그것도 두 개의 그 후불탱화에 보면 밑에 광무 인여이라고도 그렇게 기록을 남아 있고 해서 아마 조선연대가 명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을 보면은 상당히 온화하고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묘사 기법도 아주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있는데 실제는 그 알고 보니까 그게 석상이 돼요. 예, 돌로 만드는 석상인데 어떻게 바깥 부분에 소조 형식으로 또 덧붙여서 얼굴 그 부위를 묘사했다는 점은 상당히 뛰어난 묘사 기법이고 조형 자체도 상당히 독창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님께서는 지금까지 그 나은님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셨나요? 위에 이제 암자에 이제 스님이 계셔가지고요. 스님이 이제 거기 위에는 스님이 이제 계속 수행도 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시고 거기는 제가 이제 아예 성전하면은 행사 때만 나한제일이라든지 또 무슨 뭐 신도님들 저기 하면은 그렇게 기도해달라 그러면은 가서 기도하고 그 외에는 이제 거기는 스님이 관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듣기로는 그 창건 이후부터 그 암주가 주석을 하시면서 또 그 옆에 이제 그 종무소 옆에 방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할 때 공부를 하는 그 학생이라든지 사법고시나 그 행정고시를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 오랫동안 공부를 했다. 뭐 그 결과로 그분들이 대부분 합격이 되어서 중앙관료로 진출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기도도 하고 와가지고 철야 기도도 하고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는 분은 없고요. 이제 그리고 또 거기 또 공부하는 스님이 이제 그전에는 이렇게 이제 거사님들 이렇게 와가지고 하시고 그래서 가지고 와서 하시고 그냥 가십시오 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공부하는 스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시군요. 그래가지고 그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대 한 교수가 거기에 행정학부 교수 이행 교수님 그 머물면서 또 공부를 하고 있어서 지금은 그 가피로 그 영대에서 중요한 보직에 이제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의 신심을 봤을 때 나님의 가피를 많이 받았다. 신심 자체를 받았다 해서 그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역대 경상북도 도백으로 있었던 분도 그 공부할 당시에 이곳에 와서 기도 정진을 하고 해가지고 성성장구에서 도백까지 했다 하는 그런 제가 그 풍문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나은님은 신통력이 대단한 분이다. 그리고 특히 나은님은 그 민정도랑 가장 가까이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부처님의 집 제자입니다. 신력 제자인데 그 수년 전에 아마 10년은 넘었죠. 거기에 그 오래된 건물을 해체 보수한 적이 있죠. 그래 해체 보수할 당시는 어떻게 그 불살하게 됐나요? 그때 여기를 오니까는 응진전이 이 비가 세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갓발을 세워가지고 벽이 다 무너지고 앞에 해수문이 거의 뭐 다 실어지다시피 했습니다. 그렇죠.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그 전전도 상당히 좁았지 않습니까? 좁고 참 그 사태가 일어날 우려가 있어서 늘 보수하고 이러는데 그 스님께서 직접 또 스님 기술 참 좋습니다. 매일 또 대하셔가지고 그 스님 없으시면 그 많은 돈이 그런 쪽을 지주되겠는데 스님 어디 자기가 하는 일 어디 돈을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 참 튼튼하게 일해서 뭐 안전상에 전혀 지장이 없는 곳. 저도 오늘 다녀왔습니다만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또 이제 중요한 거는 뒤쪽에 이제 경사가 아마 45도 가까이 아마 될 거라고 했는데 큰 그 농촌에 옛날 한옥 그 상간자리 한옥처럼
그 규모가 되는 큰 바위들이 많이 얽히설키 얽혀 있잖아요. 저놈들이 이 비가 많은 이 803 줄령에 저게 까딱 잘못하면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걱정인데 거기에 대해서 스님은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전에 한번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은혜사하고 얘기를 해요. 은혜사 이제 스님들도 말씀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저거를 진단을, 안전진단을 한번 했습니다. 안전진단을 받으면서 이제 저거를 그래서 망으로, 새 망으로다가 이렇게 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렇지.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그리고 지금 이제 그게 한다 해도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근본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요사체를 보면은 요사체가 지금 보면은 뒤에 박궁이라든지 이런 데가 지금 다 이탈 벽이 많이 이렇게 그 공기가 안 통하니까 그래서 가까워서 뒤에가 지금 많이 이렇게 나무가 이제 기둥이 좀 많이 이렇게 하방이 썩어 갖고 있어 가지고 이제 그곳에 보면은 그 일대 지형이라든지 그 지세들을 봤을 때는 그 물이 상당히 많은 습한 곳 아닙니까? 그래서 특히 그 산지 암자로서는 좀 습기 이거 제거 문제가 가장 큰 그 문제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스님께서는 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좀 저는 그래서 해체 보수를 해가지고 좀 아무캐도 조금 그 목조집은 이 띄어가지고 바람이 통해야 되지 바람이 안 통하면 그게 오래 못 가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많이 지금 보면 다른 정각들도 이렇게 가까이 있다 보니까 많이 지금 손봐야 될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나님의 그 능력이 대단하신 분이라서 또 그와 관련해서 돌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그런 설화가 났는지 그러면은 그 실제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뭐 들리는 그 설화로서는 어떤 스님이 그 주석하시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꿈을 꾸고 이래가 갑자기 뒷산에 큰 바위가 굴러뜨리고 떨어져서 나은 저는 완전히 막 덮치를 거리는 우기가 있었다. 깜짝 놀라가 뒤에 가보니까 돌이 떨어져. 그래 아침에 못 봤던 돌이고 서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가 해서 그래 살펴보고 그 응진전의 문을 여니까 나은님이 땀을 쭉쭉 흐르고 있었다. 뭐 그런 설화가 있고 지금도 보면 응진전 그 벽화에 보면 나은님들이 실제 돌로 일하는 그 모습을 그려놨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은님의 어떤 그 위력, 도력, 뭐 신통력이 작용을 해서 그 바위가 멈춰 서는 건 아닌가. 도저히 그렇지 않고는 그 바위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나은님 그 신통력인지 나은님의 그 힘이 그 대단하시지만은 그래도 선님으로서는 또 그 안전 장치에 대해서 크게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이제 겨울인데 뒤에 이제 소나무가 이제 눈이 와가지고 그게 부지러져가지고 이제 이렇게 넘어오지는 않고 이제 이렇게 꺾어가지고 그거를 밧줄로 붙들어 매가지고 위에 이제 같이 치기를 해서 이제 기계톱으로 다 잘라가지고 이제 했는데 뒤에가 지금 안 그래도 이제 그래서 바람 불고 그러면은 태풍이 온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하면은 저기 조금 불안불안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무엇보다 올라가는 진입로가 한 300m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는 뭐 차 한 대가 넉넉히 올라갈 수 있도록 스님이 이제 길을 보수해 놓고 이래서 큰 위험은 없습니다만 비가 또 많은 곳이라서 맞아요. 포장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사가 무너지고 있는데 포장이 시급한 거로 보입니다. 포장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그 문화재급이 지금 그 응진전에 16나원을 비롯해서 동자상 또 그 석가모니 부처님상 또 태화도 2점이나 있고 이런데 그걸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빨리 진입로를 그 포장을 하고 그래서 어떤 유사시에는 그걸 빨리 대피할 수 있는 그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그대로 두서는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 나은상을 그 조선 후기입니다만 지금 상호와 같은 그런 상을 조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죠. 맞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제가 연구를 하면서 여러 곳을 들여다봤는데 이와 같은 나은상이 없어서 특히 뛰어난 게 묘사 기법, 그 다음에
그 지문을 들고 있는 형상, 참 해학적이다. 재미있다는 것이죠. 해학적이고, 누가 봐도 탁 이래 들어가 보고 싶고, 우리가 밖에서 문을 열고 석 들어서면 나으님이 어서오세요 하고 왈칵 나올 듯한 그런 어떤 맞습니다. 메시지가 각각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법당 안에 들어서면 전체 나으님이 우리에게 들려준 설화가 있다. 이야기, 스토리가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 나으님은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조연기법은 마땅히 제가 볼 때는 연구자로서 볼 때는 그 보물급입니다. 그러나 그 뭐 아직까지 그 시대를 따져보더라도 그 도단위 그 문화유산으로는 충분할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이것을 좀 더 주지스님이나 또 관계나 또 학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빨리 그 지정이 되어서 합리적인 어떤 보존 대책, 그리고 보안 대책도 그 위험한 부분도 빨리 제거할 수 있는 걸, 이것은 사찰 차원보다는 지역 단위에서 지방자치단체나 또 이를 관리하고 있는 도랑, 또 그렇지 않으면 조계종 차원에서도 이게 어떤 대안이 마련되지 않아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뭐 제가 둘러보니까 앞에 뭐 담장도 길게, 저런 좋은 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그 전통적 사도 위에 기아 다 모두 덮고 그 앞에 또 공간을 넓히해서 나무도 심고 석축하고 그 물 떨어진 장치도 원만하게 하고 설을 쫓아서 그 연못 같은 것도 조성하고 하는 건 정말 스님이 이 시대의 그 선지식인입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고생스럽겠지만은 주석하시는 기간 동안 하나 큰 스님으로서 사명감을 큰 절에 남겼어서 더욱더 이 환성사가 번창할 수 있도록 그 힘을 좀 써주시고, 스님께서는 이 환성사의 대작불사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보관은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참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환성사가 옛날 여기가 이제 그 본사에 버금가지 않는 원찰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스님네들이 한때는 뭐 100여 명이 넘게 살았다 그러니까. 특히 1592년 임진왜란 때는 사명대사가 한 2년 동안 여기에 주지를 하고 있을 정도로 그래서 중요한 사찰 아닙니까? 승방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선언이 좀 그래서 좀 해줘 갖고 여기가 이제 무학선언이라고 원래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무학선언이라고 있었기 때문에 선언을 좀 이렇게 복원해 가지고, 또 그리고 여기에 있었던 그런 이제 뭐 여러 가지 유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존 차원에서라도 수장고를 꼭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수장고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저는 꼭 선언을 해가지고 수행하는 그런 도량이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불사에 초를 닫는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영천 대창에 보면 영지사라는 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밑에 보면 조익생 사당이 있어요. 그 사당에 그 지금 현마 아마 그 비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지산 선생 문집에 보면 환성사와 관계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기록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사명대사와 하는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명대사와 관계해서 어떤 사적들이 그 당시에 이루어졌는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사명대사가 머물렀던 절이요, 그 영남 지역에 얼마 안 됩니다. 그분은 임난 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지내왔던 어른인데 그 다른 절에 가지고 어떻게 할 그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런 훌륭한 분이 이곳에 머물렀다는 것은 이 일대가 아마 성군들을 그 창의에 몰두하도록 하였던 그런 어떤 곳은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더욱 환성사라는 존재가 크게 부각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스님께서 한번 살펴보시고, 우선 1차적으로는 저 사적비를 옮겨서 보존해야 된다. 보호막을 지어야 된다. 비각을 만들어서 그게 그 환성사의 역사로 그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그 스님께서 열심히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 설화락하는요, 우습게 보이도 사실 설화는 그 은유적인 표현을 했거든요. 했지만 실제는 그 설화가 용이 날고 하지만 그 용이
의인화되었을 따름이지 실제 그런 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도 거북목을 치고 나니까 환성사에 큰 불이 났다. 그 다음 그 환성사 앞에 큰 연못, 큰 금송아지가 잠깐 큰 그 연못이 붉게 물들고 갑자기 그 황금 금송아지가 날라가지고 동화사 쪽으로 갔다. 그러면서 일대에 불이 다 나가 전소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이전에는 그 연못이 그 앞에 누각에서 보면 그 달빛이 보이고 또 다 그 연못 앞에서 보면 서울강이 보였다 해서 서울강입니다. 물숫자, 달월자, 달빛을 본다 해서 볼관자를 붙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현실적으로 설화와 걸맞게 앞에 연못 같은 것도 조금 더 확장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살려서 그것도 하나의 스토리, 그 역사적인 스토리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주의 스님께서 힘드시겠지만 그 염두에 두시고 그 대작불사에 포함을 시켜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환성사 일대에 그 오셔서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이 신도들이나 이 지역 사람들 또 대중들한테 스님께서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주시죠. 그래서 한성사는 이제 옛날 전통과 옛날 민중불교였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민중불교이기 때문에 같이 하나가 이제 전통과 이 문화가 이제 하나가 어우러지도록 해서 할 수 있게끔 이걸 좀 관심을 갖고 좀 여기 이 지역에 여기를 많이 또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고 그 이제 환성사가 그 사세가 막 늘어나고 이러니까 조선시대 억불숭유를 할 때 지역 유생들이 와서 전부 부숴버렸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누각도 하양 모처럼 옮겨갔다느니 그 다음에 그 부처도 깨버리고 자기들이 이곳에 와서 정거회가 수학장을 만들고 이랬다 하는데 그게 대표적인 기록이 환성사 결속문이지 않습니까? 하양한교 선언. 결속 1750년대 선언인데 그하고 영천 인고성원하고 환성사 관계로 그 하양향교하고 그 다툴 때 영천 인고선에서는 환성사 결립이 아니라는 것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지금 현존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다면 저는 영인본을 가지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제가 영인본을 기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이라도 전부 모아서 환성사의 고난을 하나의 그 역사니까 이것을 놔두고 환성사 역사를 정확하게 정립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의스님 어렵겠지만 좀 더 그 여력을 쌓아주시고 특히 또 이빨을 또 얼마나 이를 깨물고 일하셨으면 이빨이 상해가 그러나 싶은 게 참 안타깝습니다. 스님 어떤 건강 유의하시고 그 부처님의 도량 불국정토를 그 다시 복원하는데 큰 힘이 되어 주십시오. 오늘 감사합니다.